화면 너머의 온기가 과연 진짜일까? 박은혜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최수호라는 이름 옆에 뜬 초록색 온라인 표시는 그녀의 희미한 기대감을 놓아주지 않았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후 은혜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낡은 괴종시계 같았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의 글씨를 바로잡아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날들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 아파트. 햇볕은 예전처럼 거실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 온기마저도 적막감을 데우지는 못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아들 레웨는 바빴고 손녀 지민이도 대학 생활로 분주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늘 반가웠지만 그 짧은 통화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손녀 지민의 도움으로 시작한 SNS에서 그녀는 최수호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띤 남자였다. 그의 첫 메시지는 정중했고 따뜻했다. 박은혜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시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평생 시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남편 외에는 제대로 보여준 적 없던 그녀의 글이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최수호는 놀라울 정도로 박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가 교직 생활 중 겪었던 소소한 일화들,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깊이 공감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마른 일상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화면 속 그의 글자들은 어느새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어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선생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거죠. 하지만 그 불청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시적인 표현을 섞어 말했고 그것은 문학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최수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도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했고 머나먼 타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그 슬픔을 달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면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어렵게 꺼내는 말처럼 혹시 은혜 선생님 곁이라면 제 남은 삶도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비쳤다. 박은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설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황혼에 찾아온 이 감정이 과연 사랑일까?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그의 메시지를 곱씹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최수호는 아프리카의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신이 치료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늘 감동적이었고 박은혜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덧 그녀는 최수호에게 수호씨라는 애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는 은혜를 나의 뮤즈 은혜씨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호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씨, 큰일 났습니다. 현지에서 긴급하게 수술해야 할 아이가 있는데 병원의 의료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장 구해야 하는데 제 개인 카드가 갑자기 정지되는 바람에. 그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아주 잠깐만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30만 원. 박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그의 말과 화면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절박함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봉사하는 사람인데 설마 나쁜 마음을 먹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잠시 후 최수호로부터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은혜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의 박은혜는 알지 못했다. 화면 너머의 온기는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최수호의 긴급 상황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지난번 의료품 대금 문제로 현지 세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봉사활동 전체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다. 박은혜의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그녀의 퇴직금이 전부였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아껴 쓰던 돈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중단이라는 말에 그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최수호는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몇 배로 갚겠다며 지금의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박은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며 우리의 사랑도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라는 감성적인 말도 잊지 않았다. 박은혜는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욕도 잃었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정직과 분별력을 가르쳤던 그녀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리 없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의심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외로움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진 그녀에게 최수호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고 그 줄을 놓아버리면 다시 끝없는 고독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손녀 지민은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끔 할머니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과 초조함도 지민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은혜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서 그런다라며 얼버무렸다.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최수호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수술비, 동료 선교사의 긴급 피난 자금, 한국 귀국을 위한 항공권과 격리 비용.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그때마다 박은혜는 그의 감언이설과 미래에 대한 약속에 넘어가 돈을 붙였다. 어느새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값나가는 몇 가지를 중고 사이트에 내다 팔았고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수호 씨가 내 곁으로 올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호는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현지에서 진행하던 봉사 프로젝트의 마무리 자금이 부족하여 발이 묶였다고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박은혜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모자라는 거액이었다. 은혜 씨,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다. 박은혜는 절망했다.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고 마련한 그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다. 수호 씨가 오면 그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건 잠시일 뿐이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은 박은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행원은 그녀의 불안한 표정과 비정상적으로 큰 대출 희망 금액 그리고 불분명한 자금 용도를 수상하게 여겼다. 어머님 실례지만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누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은 아니신지요?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은혜는 당황하며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입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은행원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은행원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일어섰고 잠시 후 경찰관 2명과 함께 돌아왔다.
한편 지민은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늦도록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도 목격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지민은 할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수호라는 남자와 할머니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사랑한다는 말, 함께 살자는 약속,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진 돈 요구. 지민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수호가 보낸 사진들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할머니가 수호 씨라고 부르며 애틋하게 바라보던 사진 속 인물은 이미 몇 년 전 다른 금융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던 해외 유명 모델의 사진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4,000, Total Characters 1998. 지민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왔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 밤늦도록 꺼지지 않던 방의 불빛,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통장의 잔고까지. 지민은 당장이라도 할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잔인한 진실을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자존심이,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때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아, 나 좀 도와다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할머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박은혜는 은행 상담실 구석에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사기라는 단어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그런 자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민이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박은혜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넋을 잃고 있었다. 할머니! 지민은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먹였다. 그제야 박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지민아, 내가 바보였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최수호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보낸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다. 그가 알려준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이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박은혜가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전 재산과 다름없었다. 평생을 모아온 퇴직금,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대려 했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박은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한낮에도 어둠만이 감돌았다. 지민은 학교도 결석한 채 할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가도 할머니는 입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박은혜는 잦아드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내가 이런 추잡한 일에 휘말리다니 이제 무슨 낯으로 세상을 보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자괴감이 서려 있었다. 지민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이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외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지민의 따뜻한 위로에 박은혜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의 절망과는 조금 다른 아주 작은 온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지민은 할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들을 찾아 보여주었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게 해주고 싶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박은혜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민의 극진한 간호와 위로 덕분에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억지로라도 몇 술씩 밥을 먹었고 지민의 손에 이끌려 잠시나마 햇볕을 쬐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쑥불쑥 밀려오는 수치심과 분노에 괴로워했다. 최수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려왔고 스마트폰 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듯했다. 어느 날 지민은 조심스럽게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할머니,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박은혜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웠고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했다. 하지만 지민의 말처럼 이대로 묻어버린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박은혜는 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경찰서 문을 나섰다.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민원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땀으로 축축해졌다. 옆에 앉은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박은혜는 마치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한 허탈감과 함께 아주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은혜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가을 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와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들어 있던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한때는 애지중지하며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던 난초였다. 최수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부터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존재였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생기를 잃고 말라비틀어진 난초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박은혜는 조용히 화분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시든 난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마른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신을 걱정하는 손녀의 따뜻한 마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까지도. 그날 이후 박은혜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민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고 간단하게나마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여전히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문득 밀려오는 절망감에 괴로워했지만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슬플 때는 슬퍼했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냈으며 그리울 때는 그리워했다. 지민은 할머니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을 찾아 할머니에게 소개해 주었고 할머니가 원한다면 함께 참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모임에서 박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화면 너머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에 공감했고 서로의 용기를 칭찬했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박은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위안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대학생부터 은퇴한 사업가까지 모두가 교묘한 사기 수법에 넘어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은혜는 온라인 사기가 단순히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악랄한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은혜의 아파트 거실에는 새로운 화분 몇 개가 놓였다. 그녀는 지민이와 함께 꽃시장에 가서 작은 허브와 다육식물을 사와 정성스럽게 심었다. 시들어버렸던 난초 화분 옆에 나란히 놓인 작은 초록색 생명들은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최수호를 생각했다.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강사는 경찰청에서 나온 사이버 수사 전문가였다. 박은혜는 지민에게 함께 가보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 교육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박은혜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교육장은 잠시 숙연해졌고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강사는 박은혜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녀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었다. 교육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 길,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작은 보람이었다. 물론 그 한 번의 발언으로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경고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집으로 돌아온 박은혜는 서재 책상에 앉아 먼지가 쌓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유품이었다. 한때는 최수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이 만년필마저 팔아버릴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잉크를 채우고 깨끗한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가 아니었다. 그녀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픔을 직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한 인간의 뜨거운 다짐이었다.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박은혜는 쓰던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녀를 향해 힘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은혜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를 주저앉히는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시들어버린 난초 옆에 새로 심은 작은 허브 화분에 물을 주었다. 연두빛 어린 잎 사이로 은은한 허브 향기가 퍼져나왔다. 마치 새로운 희망의 향기처럼. 시간은 흘러
박은혜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그룹 내에서 은혜 선생님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 번은 그룹의 젊은 운영진이 그녀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박은혜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촬영 당일, 박은혜는 손녀 지민이 골라준 단정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묻어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경고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도요. 하지만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화면 너머의 달콤한 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린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몇몇 언론사에서도 그녀의 사연을 보도했고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박은혜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물론 그녀의 삶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않았다. 손녀 지민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피해자 지원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가끔은 동네 문화센터 시 창작교실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글에는 삶의 깊이와 진솔함이 묻어났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은혜는 지민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박은혜는 문득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다. 지민은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박은혜의 말에 지민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박은혜는 더 이상 최수호라는 이름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물론 그가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불쑥 찾아오는 기억의 파편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 아픔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참여하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은 점점 규모가 커져 단순한 온라인 모임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박은혜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삶을 다시 일구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갔다. 그 연대의 힘은 박은혜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한 번은 그룹 회원 중 한 명인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 여성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최신 수법과 IP 추적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그들의 교묘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을 듣던 박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쉽게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박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황혼의 로맨스, 그 달콤한 함정이라는 제목의 짧은 수기를 써서 그룹 게시판에 올렸다. 그녀의 글은 많은 회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고 몇몇 지역신문이나 노년층을 위한 잡지에서 그녀의 글을 싣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의 글이 실린 잡지를 읽던 손녀 지민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할머니처럼 아픈 경험을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박은혜는 손녀의 칭찬에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지. 그것이 내가 이 아픔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 그녀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사기를 당한 절망감은 그녀를 깊은 어둠 속에 가두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손녀 지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많은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가끔씩 그녀는 예전처럼 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삶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내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는 더욱 깊어졌고 더욱 진실해졌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은혜의 아파트 거실 창가에는 이제 제법 많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시들었던 난초는 기적처럼 다시 새 잎을 틔웠고 지민이와 함께 심었던 작은 허브들은 무성하게 자라 향긋한 내음을 풍겼다. 박은혜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최수호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쩌면 영원히 듣지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나 미움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박은혜는 스마트폰을 열어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의 새로운 게시글들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고 누군가는 작은 회복의 경험을 나누었으며 또 누군가는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박은혜는 그 글들을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화면 너머의 온기가 늘 거짓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실된 마음들이 모이면 그 온기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조심스럽게 답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그녀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모든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박은혜는 실감했다. 최수호 사건 이후 또 한 해가 지나 계절은 다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전의 상처가 무색할 정도로 잔잔하지만 충만한 나날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에서의 활동은 이제 그녀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 손녀 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민은 할머니가 다시 찾은 평온과 활기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내외도 예전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할머니의 건강과 안위를 살뜰히 챙겼다. 박은혜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은혜가 2년 전 신고했던 로맨스 스캠 사건의 용의자 일부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담당 형사는 최수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주범은 아니지만 그 일당 중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돕던 조직원이 붙잡혔다고 전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했지만 그래도 범죄의 일부나마 단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박은혜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형사는 박은혜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한 번 더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은혜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부터 앞섰겠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자신의 진술이 범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협조할 생각이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박은혜는 2년 전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때는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막막함 뿐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힘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조사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에 답하는 박은혜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최수호와의 첫 만남부터 돈을 송금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심경 변화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형사는 그녀의 용기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박은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박은혜는 오랜만에 자신의 서재에서 시를 썼다. 바람이 분다. 상처 위로 지난날의 눈물 자국 희미해지고 새살 돋아나는 자리마다 작은 꽃이 하나 희망을 심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절망 끝에서 나는 배웠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삶의 가장 깊은 노래임을 이제 나는 두렵지 않네. 거친 파도 몰아쳐와도 내 안에 등대빛을 밝히니 잔잔한 미소로 다시 항해를 시작하네. 그녀의 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노래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상처를 극복한 자의 평온함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박은혜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그룹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최근 경찰 조사에 다녀온 경험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몇몇 회원들은 그동안 망설여왔던 경찰 신고를 결심하기도 했다. 박은혜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마치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의 빛을 발하는 영혼들처럼 느껴졌다. 박은혜는 그 별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 그녀의 집 창가에는 이제 제법 많은 화분들이 저마다의 초록을 뽐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년 전 시들었던 자리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탐스러운 꽃을 피워낸 난초였다. 박은혜는 그 난초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삶이란 어쩌면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송이꽃과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 꽃처럼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리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와 세상을 향해 조용히 피어나는 희망의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95 Total characters 286. 박은혜의 이야기는 그녀가 참여하는 지원 그룹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현실과 회복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다며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박은혜는 담담하게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함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은혜의 용기에 감동했고 온라인 사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도 온라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박은혜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여러 시민단체와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의 강연은 늘 진솔했고 유머와 위로를 잃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은혜로운 메신저가 된 것이다. 손녀 지민은 그런 할머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는 정말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민의 말에 박은혜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먼저 배웠을 뿐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박은혜는 자신이 처음 최수호에게 속아 넘어갔던 SNS 플랫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사 측은 최근 온라인 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박은혜 씨와 같은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은혜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문제점들,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그리고 피해자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의견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고 얼마 후 해당 플랫폼에는 더욱 강화된 사기 예방 기능과 피해자 지원 채널이 마련되었다. 박은혜는 자신의 아픔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면 박은혜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조용히 산소에 다녀오곤 했다. 예전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겨진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마치 살아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떠나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부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에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박은혜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절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감사와 잔잔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활짝 핀 난초, 싱그러운 허브, 그리고 새로 옮겨 심은 작은 야생화까지. 각자의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가 햇살을 향해 꿋꿋하게 자신의 생명을 피워내고 있었다. 박은혜는 그 작은 생명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도 저 꽃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리라고. 그녀의 황혼은 이제 슬픔의 그늘을 벗어나 성숙한 지혜와 따뜻한 연대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박은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몇 해가 더 흘렀다. 박은혜는 이제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참여하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정부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박은혜는 그 단체의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활동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짧게 실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그녀의 이야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과 용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지민은 우연히 조카의 교과서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은혜의 삶은 평온했지만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겼고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이제 웬만한 젊은이들 못지 않았고 최근에는 코딩 기초반에도 등록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머리를 계속 써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니? 그녀는 지민에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봄날 박은혜는 자신이 처음 최수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SNS 플랫폼 회사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녀가 제안했던 사기 예방 시스템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은 시상식에 참석한 박은혜는 담담한 소감을 밝혔다. 저는 그저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온라인 사기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언젠가는 그 그림자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젊은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선생님, 만약 과거로 돌아가 로맨스 스캠 사기꾼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박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해줄 것 같구나. 은혜야, 너는 앞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네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깊은 절망에 빠질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그 어떤 어둠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너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렴이라고 말이야. 그녀의 대답은 마치 그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처럼 들렸다. 박은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에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들었던 난초는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작은 허브들은 집안 가득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쓰기도 했고 손녀 지민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이미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으며 인간은 서로에게 기댈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박은혜의 황혼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희망가였다.